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급락 이후의 시장은 언제나 오락가락하죠. 오늘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를 반복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어제의 폭락세가 그치면서 약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만 해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장 중반 약세로 돌아섰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하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네요.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 외에도 지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현재 22조 달러입니다. 근데 실제 부채는 28조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부채 한도가 넘어가도 일시적으로 용인해주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부여를 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7월까지는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로 유예 기간이 끝났고 이걸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연장이 안 된 거죠. 미국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의 부채를 갚죠. 한마디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 번이라도 돌려막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도를 초과해도 한두 달 정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달이 넘어가면 이제 못 버티죠. 미국 정부가 지금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부 장관은 10월 18일이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예 기간 연장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18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모릅니다. 2011년과 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결국 의회에서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국 정부가 정말로 디폴트 상태에 빠진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로 끝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10월 18일 전에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일말의 불안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식들 좀 보시면요. 우선 보인이 번스타인에서 주가를 매수 등급으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거의 30% 높은 279달러로 상향하면서 오늘 3% 정도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행 수요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주가 상승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보잉 외에도 현재 여행주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여행주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려면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워런 버핏이 여행주를 다시 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쯤에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연구 중인 에디터스 메디슨이 오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에디터스의 현재 주력 개발 기술 중 하나인 에디트 101에 대한 임상 실험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크게 나쁜 결과도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최근 급등했던 주가만큼의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는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도 바이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바이오주들은 원래 임상 결과 하나에 떡상하고 또 떡락합니다. 원래 이게 바이오주죠. 심지어 크리스퍼 관련 기업 3곳은 모두가 현재는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 드림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 타임라인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게임 개발사인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현재 게임 스트리밍 사업에 꽤 진심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불과하고요. 이게 실제로 넷플릭스의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낙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중 한때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약간 밀려서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지난 1년간 갇혀있던 박스권을 확실히 탈출했고 얼마 전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도 지난 박스권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버텨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대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전부 부진했죠. 우선 마이크론이 오늘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내년도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하락을 했고요. 그 외 NXP, 마이크로칩, 암드 등등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가 하락했고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SOXL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주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주가 추세가 안 좋죠. 현재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08달러 부근이 뚫렸는데요. 만약 며칠 내로 복귀하지 못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루시드가 10월 달 안에 첫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때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7% 정도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루시드는 이번 주 초부터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되는 자동차는 루시드 에어의 고급형 버전인 드림 에디션인데요. 이거는 EPA에서 전기차 중 역대 최고 수치인 520마일의 주행거리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520대만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최고급 옵션의 모델입니다. 무려 16만 9천 달러고요. 그래서 이 드림 에디션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루시드가 정말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 모델의 판매가 시작되어야겠죠. 그래서 루시드 에어의 엔트리 버전은 77,400달러부터 판매가 되는데 일단 언제부터 인도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현재까지 총 13,000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주가가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장중 한때 793달러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 가격을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테슬라는 지난 박스권을 뚫어낸 다음에 다시 조그만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번 박스권은 76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입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패턴이죠. 좁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씩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조만간 발표될 3분기 인도량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2만 1000대고요. 반면 테슬라의 인도량 예측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2만 6천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유료 후원자들에게만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최근 중국의 생산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 예측치인 22만 1000대를 예상하고 있는 가격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거의 23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테슬라가 22만 대 후반이나 23만 대 초반 정도의 인도량을 달성한다면 현재의 주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 그거보다 적다면은 주가가 한 번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마 모두가 3분기 인도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한 이후에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9월 딱 하루 남았죠? 그래서 내일만 버티면은 이제 지긋지긋한 9월이 끝나는데요. 과연 10월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결국 모르는 거죠. 아무도 시장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는 노력은 빨리 포기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마음 편한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